네, 다음 세 번째로는 박다솜 서울과학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데이터 대회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수업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고등학교 정보교사 박다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데이터 대회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수업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있으니까 조금 일반 고등학교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발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앞서서 이재우 교수님이랑 김지강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 교육이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수업 사례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교육인데 그냥 데이터가 조금 더 비구조화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복잡도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만 다르다는 점을 먼저 발표에 앞서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18년도였습니다. 그 해가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처음 오게 된 해인데요. 그때 제가 연구 지도를 맡게 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으로 선생님 제가 CNN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음악이 섞여 있는 음원에서 각각의 음원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성능을 달성했는데 아무리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레이어를 변경을 해도 성능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의 말을 저는 그 당시에 단 한 글자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했구나. 서울과학고등학교에 내가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트렌드를 더 빨리 알고 필요성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 공부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끼던 두려움을 아마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조금 하고 주변에 계신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인공지능 교육은 다른 맥락의 교육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일환이구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또 다른 트렌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제 부족한 발표를 들으시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왔다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코로나랑 마스크 확진자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왼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되고 발발하기 시작할 때 코로나라는 키워드와 함께 마스크 확진자라는 키워드도 함께 검색량이 폭증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코로나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었죠. 근데 그때 코로나라는 키워드의 검색량은 그 확진자의 수와 비례하게 증가를 하였으나 저희가 이제 마스크 대란은 점점 잠잠해져서 마스크라는 검색량은 조금 상대적으로 폭증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는 곧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랑 마스크랑 확진자라는 키워드를 시각화해서 검색량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말씀을 앞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날것의 1차원적인 원시적인 데이터가 많은데요.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인포메이션으로 가공을 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가공을 하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데이터 자체만에서는 쉽게 얻지 못하지만 이제 근본 이해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지혜까지 도출하는 이 피라미드를 AI 교육에서 추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작년에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 교육이 어떠한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AI의 기초 원리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하기도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하는 이런 교육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융합 수업은 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의 모든 영역이 데이터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김지각 리더님께서도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데이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여기 밑에 그림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구글에 퀵 드로우라는 재미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고 우산을 그려보세요 한 다음에 제가 열심히 우산을 그리면 인공지능이 우산이라고 인식하면 통과시켜주는 게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핫도그라는 키워드를 만나서 제가 우측 하단에 있는 명랑 핫도그 같은 핫도그를 그렸더니 이 인공지능이 알아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길래 제가 그린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알아보지 못하나 하고 들여다보았더니 핫도그 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뉴욕 핫도그를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K 핫도그를 핫도그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재미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데이터에는 문화도 깃들어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하다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의 키워드로 잡은 것이 데이터 대외 플랫폼 기반 AI 융합 수업 사례인데요. 앞서서 이제 커넥트 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어떤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이것을 교육을 위해서 가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게 된 것이 바로 케글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데이터셋이 보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셋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민간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에 앞서서 6월 기준으로 몇 개의 데이터셋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탐색해 보았더니 약 9만여 개의 데이터셋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셋들이 크기도 매우 다양하고 수준도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데이터셋을 로컬에 다운받지 않고도 직접 API를 이용하면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형태로 가공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데이터셋을 검색을 하고 그런 데이터셋이 있다면 이를 얼마든지 교육에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융합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데이터셋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데이터셋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셋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또는 다양한 툴을 사용해가지고 이를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고수의 그런 데이터셋 분석 방법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고도 마이크로 코스 같은 것도 많아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교육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런 코스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라멘 레이팅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흠이긴 한데 이렇게 각각 세계 각국의 라면 평점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코드가 무려 1,300개나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에 포커스를 둔 것도 있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평점을 예측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흥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드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늘 제 발표를 들으시고 혹시 케글 플랫폼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렇게 관심 있는 데이터셋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를 탐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해서 케글이라는 플랫폼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이 업로드되어 있지만 약간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적용할 때 이 데이터셋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콘이라는 플랫폼이 또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케글과 상당히 비슷한 플랫폼인데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대회들이 진행이 되고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대회에
관련해서 데이터셋과 그 데이터셋 관련해서 어떠한 코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도 비슷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루어진 케글보다 접근이 우리나라 언어로 돼 있어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달 1개 이상의 데이터 및 인공지능 대회가 개최가 되어서 다양한 난이도의 대회에 골라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적용하고 프로젝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글에서 만든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으로 일단 인공지능 수업을 개설을 하고 여기에서 실시간 수업이나 토익 토론, 과제물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물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다 업로드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구글에서 콜라보레토리라는 프로그래밍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GPU가 탑재된 인공지능을 돌리기에 적합한 물리적인 환경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구글 콜라보레토리를 사용을 하면은 온라인 GPU, TPU를 활용해서 되게 빠른 인공지능 구현 환경을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케글과 데이콘 플랫폼을 함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업 과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1주차는 저희 학교 학생들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탐색이 가능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익 토론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두 주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어떠한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분류 모델, 회귀 모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분류 모델, 회귀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5개의 주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위해서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의 수업을 다음 5가지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학생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5가지 과정이 먼저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모델에 주입하기 위해서 적절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정의하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이 타당한지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 및 평가를 진행하는 이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로 그려 놓았는데요. 학생들이 모델 학습을 시키다가 성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으로 순환적인 형태로 문제 해결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수업 과정에서 4주차에서 9주차에 해당하는 주는 교사 주도로 먼저 학생들과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학생들에게 과제로 오늘 배운 모델을 적용을 하는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코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4주에서 9주에 해당하는 과정 동안에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주에서 14주차에 해당하는 주에는 조금 더 어려우면서도 비구조화된 데이콘 대회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앞서 배웠던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케글에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쉽게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케글 커널을 학생들도 함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문제 해결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학생들이 공유 자전거 수요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아서 회귀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니까 뭐 시간이나 계절을 학생들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2여가 회귀 개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고 2여라는 숫자가 다른 숫자들에 비해서 너무 크기가 커서 지금 너무 이 회귀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다시 또 연도를 다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모델을 만들고 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저도 오늘 발표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했는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학생들하고 다루어 본 데이터셋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연 평점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을 아이들하고 만들었으면 같은 원리를 지진 관측 데이터에 적용해서 아이들이 과제를 해보면서 그 원리를 체득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습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캐그를 기반으로 매주에 다양한 데이터셋을 학생들과 다루어 보았고 결과적으로 10주에서 14주차에 해당하는 동안에는 데이콘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팀을 형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팀을 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에 따끈따끈하게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량 예측 AI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5가지 과정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인데요. 머신러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그 데이터와 관련된 도메인을 학생들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량 예측 AI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단 이 대회의 목적을 조사를 시켰고요. 이 대회는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불규칙한 태양광 패널의 발전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학생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려보면서 어떤 변인과 어떤 변인 간의 관계가 높고 낮은지를 파악을 해서 모델에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좋을지를 토의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데이터의 도메인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해보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제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태양광 패널이 발전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보기도 하고 기상 관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기상청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통계 처리를 해보기도 하면서 그 관련한 기타 지식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인 1팀 정도로 팀이 형성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친구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친구가 만들어준 전처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드는 걸 직접적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은 직접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팀별로 서로 진행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팀 단위로 아무래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서로 모델의 오차가 적게 나오면 예! 막 이러면서 소리도 지르고 하면은 다 이렇게 째려보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막 빨리 말하라고 하기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팀 단위로 참여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사실 팀 간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를 공유하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팀 안에서 오늘 어떠한 처리를 하였는지를 이렇게 팀별로 로그를 작성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팀 로그를 작성을 하는데 오늘 어떠한 데이터 전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망했으면은 어떤 점에서 망했고 잘 되었으면은 어떤 점에서 잘 되었는지를 서로 공유하도록 해서 팀 간에 약간의 경쟁 구도도 있지만 저희가 클래스 전체가 같이 배워 나간다는 이런 의의를 좀 달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팀별 프로젝트가 진행이 다 되고 나서 학생들이 그 진행한 과정을 프로젝트 발표에서 서로 최종적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와 데이터를 먼저 소개하고 팀 안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는 무엇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시도한 모델들은 무엇이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제일 좋았는지, 그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도한 모델들을 도식화, 코드로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 도식화해서 서로 분석을 하면서 이 모델의 장단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데이터셋에는 어떠한 처리가 적합했는지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해보면서 우리 팀에서 다음에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면 어떤 점을 조금 더 시도를 해보고 싶은지를 마지막으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과정 동안에 아이들이 상당히 몰입도가 높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정보 분야의 발전이 너무 빠르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계속 변하고 또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모델도 학생들이 지금 배운 모델이 당장 내년까지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동안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팀 내에서 내가 특별히 수행한 역할, 그리고 좋았던 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어려웠던 점, 구현하고자 하였지만 못했던 점 이런 것을 성찰을 해서 혹시 나중에 다른 데이터셋을 만나고 다른 도메인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때도 조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항도 몇 가지 제가 포함을 시켜서 답변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그중에 제가 조금 일부 문항만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과정이 일상생활 속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상당수의 친구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회 참여가 인공지능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기에 되게 답변 긍정 응답도가 높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제가 조금 더 물어보았더니 이러한 대회를 참여를 할 때 사람들이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는 글을 많이 올리고 학교 안에서도 그런 글이 공유가 되고 그 플랫폼 내에서도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글을 공유를 하면서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 참여 과정에서 팀원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조금의 갈등이 물론 있지만 그것도 상당수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을 해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 데이터 기반과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이들도 상당히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런 AI 역량, 컴퓨팅 사고력 역량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박다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